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생생한 안전 뉴스를 전해드리는 국민안전방송 진행자 김상배입니다. 크론병, 여러분들은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생 치유가 되지 않는 불치의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론병으로 약 7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시다 어느 스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크론병을 완치하여 현재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크론병이 무엇인지, 크론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웅 씨를 모셔봤습니다. 이원웅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충남 태안에서 살고 있는 이원웅이라고 합니다. 예, 이원웅 씨는 언제부터 크론병에 걸리게 되셨습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달 동안 원인 모르게 건강했었는데 설사를 한 달 동안 갑자기 하기에 치질이 그때 조금 심해져서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조그만 용종 같은 게 발견이 되어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장결핵 또는 크론병일 수 있다 하시면서 일단은 장결핵 약을 먹어보고 차도가 있으면 장결핵인 것이고 아니면 크론병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달 동안 장결핵 약을 먹고 와라 해서 먹고 한 달 후에 가서 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그때 찍어보니까 완전 염증이 대장에 쫙 퍼져가지고 두드레기처럼 시뻘겋게 이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러면 크론병으로 결론이 난 겁니까? 예, 그래서 가니까 의사 선생님도 차트를 보시면서 장결핵이었으면 9개월 동안 약을 먹으면 이게 완치가 되는 건데 크론병은 아직 완치가 안 되는 병이긴 하지만은 항염증제하고 면역 억제제 같은 걸 먹으면 일단 뭐 유지하고 완화는 할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뭐 불편은 하겠지만은 관리 잘하면 괜찮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처방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크론병이 도대체 어떤 병이기에 예. 아직 완치약이 없다는 것입니까? 의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완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약이 나온 네. 게 없고 그래서 크론병도 그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데 일단 소화기 계통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일단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프면 화장실로 가서 설사를 하고 하루에 한 변을 많이 볼 때는 한 10번 가까이. 그래서 화장실 많이 가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힘이 빠지고 살이 빠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일반 사람은 저녁 때 밥을 먹으면 그게 쭉 대장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아침에 화장실 가잖아요. 근데 크론병은 그냥 대장 쪽에 내려오면은 바로 내려가야 돼요.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드시자 마시자 바로 내려간다는 그러니까 시간이 뭐 한 2-3시간 되면은 그러니까 잠을 이렇게 자면은 항상 새벽 2시 깊은 잠을 못 자겠네요. 그때 항상 깨니까 이게 숙면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이 빠지고 이게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예. 보통 사람들도 설사를 하게 되면요. 예. 괜히 기운이 쭉 빠져버리거든요. 크론병으로 인해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설사를 하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여기집니다. 힘들었겠죠? 네, 그때 당시에 제가 29살이었는데 한창 일할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체중이 65kg였다가 47kg로 쭉 내려가니까 밖에 나가서 100m만 걸어도 숨을 헐떡거리게 되고 하니까 이게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혼도 한 상태라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긴급 생계 지원도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나와가지고 근근히 버티다가 그런 생활고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몸도 아프고 돈도 없는 데다가 또 고쳐야 되니까 병원에서는 완치약이 없다니까 어머니도 이게 완치를 얘를 시켜야 되니까 몸에 좋다는 어떻게 박사님 누구를 고쳤대더라 하면 거기 찾아가서 좋은 약 먹어보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대퇴의학 쪽으로 가서 또 해보면 그런 거 여러 군데 많이 쫓아다녔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라도 버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참 말씀만 들어도 힘겨운 나날의 연속을 이제 느낄 수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그러면 약을 드셨습니까? 아니죠. 그때 남양주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네. 가서 차트를 보는데 의사 선생님이 앞에서 그 얘기를 탁 하는데 갑자기 약간 충격이 오더라고요. 장결핵이었으면 난대는데 크론병이라니까 완치약이 없다니까 이게 약도 되게 독한 약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저쪽에 대학병원 근처에 가면 약국에서 그 약이 있을 거래요. 일반 그냥 시내에 가면은 그런 약 자체가 없대요. 대학병원 주변에나 가야지 있지. 그래서 그 타가지고 가라 처방전을 주시는데 저 혼자 이제 타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집으로 그냥 3시간 동안 차 타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처방전만 가지고. 처방전만 가지고 약은 안 먹고. 네. 그렇게 이제 그 온몸으로 고통을 이제 받으시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렇죠. 완치액이 없다니까. 네. 그렇죠. 받아들였습니다. 예. 가전 방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조금만 누가 좋다 그러면 다 한 번씩 이렇게 맞습니다. 시도해보고. 구석구석이 찾아다니면서 네. 때로는 뭐 산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산에 가서 고치고 내려오시는 분도 봤습니다만 그건 또 뭔가 서로 또 맞아야 그렇죠. 뭐 맞아요. 되는 일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양의학에서는 어떻게 좀 그런 병의 원인이 좀 나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제가 10년 전쯤에 알아봤을 때랑 지금 알아봤을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유명하신 분들 중에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네네. 분도 계시고 그분도 그 병에 걸렸을 때 굉장히 절망하셨다고 하대요. 그래서 수술도 여러 번 하시고 그랬는데 70 넘게 사셨다고 하시고 한국에도 뭐 유명한 작곡가 겸 가수분도 계시고 그분도 예, 잘 활동하고 계시고 관리만 그렇습니다. 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좀 관리를- 힘든 생활이지만은 관리만 잘하면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그냥 살아갈 수는 있는데 근데 완치는 안 안 되니까 네. 완치가 안 되니까 이제 불치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뭐 요즘에 암도 걸려도 어느 정도 수술을 그래도 해고 또 항암 치료 해가지고 그래도 그렇죠. 완치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예, 생활에 지장 없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밑으로 그냥 싸버리니까 예, 항상 생활하는 것에 일단 불편하고 예. 일단은 음식을 먹어봤을 때 배가 정말 아픈 게 있고 또 덜 아픈 게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음식을 자꾸 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질긴 그렇죠. 음식, 어, 찬 음식,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돼지고기, 밀가루 음식, 짜장면, 아이스크림, 찬물 이런 거 먹으면 그냥 뭐 아주 떼글떼글 굴릴 정도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나와. 일반 사람들은 그게 막 소화가 돼가지고 이게 짧게 부셔져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게 덩어리째 그대로 나오죠. 이게 보니까 장이 염증이 있으니까 장의 염증이 장이 막 활동을 해서 막 심장처럼 그렇죠. 벌떡벌떡 그렇죠. 움직여야 예. 되는데 염증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지내오시면서 예. 그 생활을 하셨지만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이후로 참 한 5년 동안은 제가 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날라고 이제 약도 그렇죠. 먹고 예,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는 그냥 모든 걸 좀 놓게 되는 순간이 오게 돼요. 아.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일단 아프더라도 직장 생활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쉬운 일을 찾아가지고 직장을 일단 댕겼어요. 나이가 35살이었는데 더 먹게 되면 취직도 못하고 그렇죠. 완전 낙오자가 될 것 같아요. 가족도 부양 못하고. 그래서 취직을 일단 해가지고 댕겼어요. 일단은. 예. 댕기다가 갑자기 저녁 때 퇴근을 했는데 네. 집사람이 어느 4월 초파일 날 어디 절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목발 짚고 이렇게 쩔뚝거리는 분이 그 절에 갔는데 그 스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고 나시더니 목발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주시길래 그 다음날 바로 쫓아갔습니다. 예. 근데 우리 같으면 일반인들 같으면은 네. 그걸 그냥 물음표가 있어야지. 야, 그게 그렇게 이루어져. 왜냐면은 목발 짚고 왔던 분이 네. 갈 때는 목발을 벗고 갔다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이게 의학계 쪽으로는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본인은 근데 어쨌든 그런 병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을 갖고 그냥 가신 겁니까? 일단은 위치가 예. 제가 일하는 데서 30분 위치가. 거리에 있었고 네.
뭐 그게 사입일 것이다, 뭐 거짓일 것이다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었어요. 일단은 무조건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점심 때 무조건 찾아갔더니 마침 아무도 안 계시고 그 스님 네 분이 딱 계시는데 스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모습 자체도 이렇게 눈썹도 이렇게 척 쳐주시고 귀도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하신 게 모습 자체가 상실령이라고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상담을 저도 받게 됐어요. 제 네.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저를 아시더라고요. 네, 집사람이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부터 네. 병에는 귀가 달렸대요. 병에는 귀가 달렸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이대로 행하면은 니는 꼭 완치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부터 네. 일일째다. 그러니까 뭐가 일일째냐면 밀부처님 아들로 태어나는 일일째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미륵님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평상시 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말이죠. 예.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일일제도 좋은데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접해요. 네, 현대의학에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네, 스님의 그 얘기 한마디에 병이 고쳐진다 하니까 예, 누가 믿겠습니까? 맞습니다. 첫째.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암을 해서 내일 모레 죽는다. 네, 이런 사람들은 그 어디 믿어보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 몸을 버리기 위해서 산속으로 그렇죠. 들어가곤 네. 하는데 예, 그냥 한번 찾아간 그 스님한테 네. 그러한 믿음이 왔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스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 중에서 제일 가슴에 와닿던 게 뭐냐면은 네. 니는 꼭 완치된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딜 돌아다녀도 그렇죠. 듣지를 못했던 얘기인데 왜냐하면 서양의학에서도 이거 완착이 없는 상황이니까 의사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거니까. 일단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이게 마음이 탁 와닿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다 마음에 와닿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뭐 여러 군데 가봐가지고 많이 뭐 속기도 하고 정보도 여러 군데 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뭐 마음이 뭐 백지창처럼 맑은 사람은 아닌데 여러 저도 가릴 줄 아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뭐가 딱 맞아 떨어졌나 봐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그냥 믿고 싶고 난되니까 일단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네. 탁 맞아 떨어져야 네. 그렇죠. 모든 거는 두 그렇죠. 분의 어떤 그 믿음, 예. 그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 방송을 듣는 그 청취자 여러분들은 예.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참 그 딱 믿음이라는 게 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아내분이 예. 갔다가 목발을 짚고 다니신 분이 뭐 손 이렇게 잡아 보니까 예. 그냥 목발을 버리고 걸어 나갔다. 예. 이거는 참 아이니클하죠. 우리가 그렇죠. 보기에는 참 놀라운 치료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도.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스님하고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예. 어느 정도 치유를 했습니까? 아마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뭐 돈을 받고서 네. 무슨 약을 이렇게 뭐 처방을 그렇죠. 해주셨든지 하면은 꺼리낌이 그렇죠. 왔을 예, 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는 게 이제 네가 먹는 모든 음식은 지금부터 약이 된다. 네 몸을 고치는 약이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리는 음식 없이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어라. 그게 모두 약이 되기 때문에 먹어라 하고 그날 점심도 그래서 맛있게 해주셨어요. 돼지 두루치기를 그때 해주셨는데 쌈 싸가지고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 평상시에는 못 드시는 음식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먹어보질 못했죠. 왜냐면 돼지고기는 또 찬 음식이라고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찬 음식, 찬성질이 갖고 있는 거니까. 찬 음식 먹으면 바로 설사한다는 거 알고 또 고기 근데 먹으면 그걸 또, 해주셨는데도 이건 내가 먹어도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또 탈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바로. 일단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음식이 또 엄청 맛있었어요. 사모님이 해준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쌈 싸가지고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그럼 그 기간 예. 동안에 지금
이번에 점심 드실 시간 전에는 그런 거를 드신 적이 없는 저거였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왜냐면 먹으면 또 다른 음식보다 심하게 아팠기 때문에 고기 같은 거는 웬만하면 안 먹었어요. 그럼 완전 그냥 꿀맛이었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라 꿀맛처럼 먹고 스님께 상담을 받고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희망에 들떠가지고 이제 저녁 때 와가지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그때 당시부터 이제 조금 차도가 결국은 예, 그 차도가 보이는 거였네요. 차도가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죠. 약으로도 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음식 그냥 먹으면 다 약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예. 결국은 그냥 내 몸에서 효과를 보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잘 잤어요. 잘 자고서 그날 아침에 또 잽싸게 또 출근해가지고 11시 되기만 제가 기다린 거예요. 또 그쪽으로 가시기 위해 가지고. 하고서 11시 되자마자 절로 다 가가지고 막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됐다. 알았다고 말하고 또 근 1년 가까이를 제가 절에만 일단 갔다 하면 안 아프니까 계속 점심을 제가 뭐 죄송한 말씀이 좀 얻어 먹었어요. 식사비도 안 드리고. 네. 공양비, 우리가 공양비 그처럼. 네. 아마 되게 귀찮으셨을 수도 있어요. 되게 죄송했습니다. 매일 찾아갔으니까 주말에도. 1년을.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때 저는 감사하죠. 그렇게 모든 음식이 약이 되고 그때부터 뭐 회 같은 거는 절대 못 먹거든요. 날 음식. 회도 먹고 소고기 같은 것도 제가 먹고 싶으면 사하라 해가지고 소고기도 막 여러 개 제가 사가지고 와서 먹고 거기 찾아오신 분들이랑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예. 먹고를 떠나서 예. 이건 뭐 방송에서 하는 얘기니까 예. 다른 데서 먹으면 바로 설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침에 만약에 뭐 죽 한 그릇을 조금 먹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죽 한 그릇 대봤자 조금인데 최소 3번 이상은 점심 전에 화장실 가요. 그러니까. 네. 그럼 절에 가서 네. 이제 스님이 해준 음식을 먹고 네. 그냥 괜찮아요? 설사는 안 나와요? 괜찮았어요. 고기를 먹어도? 그러니까 낮에 일절 이제 변을 안 보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갔다가 그럼 낮에 일할 때는 화장실 안 가고 저녁 때 퇴근해서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가 그런 식으로 패턴이 싹 바뀌었어요. 절에 가면 일단 많이 주시는 게 채소 비빔밥이잖아요. 예. 제가 그렇죠. 비빔밥을 제일 싫어했어요.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채소가 다 질긴 거잖아요. 예. 그거 먹었다면 아주 뭐 그거는 고통이 진짜 심하더라고요. 낫기 전에는. 근데 그전에는 절에 가면 그렇게 고추장 비벼가지고 그렇게 먹어도 이상 없. 자극적인 걸 먹어도 괜찮고. 사이다 같은 거, 콜라 같은 거, 탄산음료. 탄산음료 먹어도 되고. 그럼 이제 일상적으로 거의 다 돌아와 버리는 거네요. 그게 얼마나 걸렸죠? 일단 그 상담 받은 바로 그날부터 바로 차도가 있었어요. 차도가 있으면서 완벽하게 이제 뭐 지금은 써서 안 하잖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날부터 해가지고 차도가 쭉 돼가지고 아마 한 달 가까이 되지 않았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일상적인 남들 편하게 그냥 내가 몸이 아프지 않을 때처럼 그냥 평상시처럼 이제 활동하시고 드시는 것도 다 드시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직장을 또 좋은 데로 또 옮겼어요. 몸이 또 건강해지니까. 돈도 더 많이 주는 데로 가가지고. 안 그래서 못 옮겼겠죠. 그렇죠. 힘든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참, 이거 방송이라 이런 말씀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과연 이것이 방송이 나갔을 때, 이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정말 이 말을 믿고 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론병이라 하면 정말 이제 불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 그렇죠. 고칠 수 없는 병이 불치병이거든요. 불치병이죠. 근데 이제 불치병이 나았잖아요. 그렇죠. 다 나은 거죠. 그렇죠. 네. 이원웅 씨의 말씀으로 크론병 환자의 고통을 들어보니 그동안 편히 먹고 자고 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말로 느끼게 됩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시면 하세요. 제가 10년 전에 알아봤을 때도 뭐 동호회 같은 거 크론병 동호회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한 2만 명 넘게 계시대요. 꽤 많이 환자분들이 계시네요. 요 뭐 방송을 보시고서 이제 젊은 분들이 또 많이 걸리신대요. 학생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담을 얘기 드리니까 방송 들으시고 찾아가셔가지고 많이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그렇겠죠. 지금 이 방송이 나가도 어떻게 많이 믿느냐
그렇죠. 이 방송을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원웅님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치유가 되지 않는 원인 모를 수많은 병들이 산재해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크론병이라는 병명을 가진 약 2만여 명 분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크론병은 한 번 걸리면 완치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 합니다. 이들에게 희소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으며, 이 방송을 정치한 크론병 환우분들은 첫째, 돈이 안 들어갑니다. 둘째, 먹는 약이 없습니다. 셋째, 말로만 해도 병이 치유가 됩니다. 이런 말이 듣는 이로는 아이니컬하게 들릴지 몰라도 믿져봐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스님을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크론병으로 10여 년 동안 고생하시다 운 좋게 스님을 만나 치유가 되신 현재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원웅 씨와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